예, 안녕하세요. 오늘 금요일에 과학터치 강연을 맡은 성균관대학교 화학공학부의 김태일입니다. 먼저 본 프로그램인 금요일에 과학터치를 개최해 주신 연구재단 담당자분과 그리고 대구 경북 여성과학기술인협회 담당자분들께 먼저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오늘 말씀드릴 주제는 Electronic Chip in Brain입니다. 다소 어려운 주제일 수도 있긴 한데 이런 과학기술들이 왜 발전해야 되는지 그리고 어떻게 발전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그 뇌에 관련되어 있는 칩을 말씀드리기 전에 조금 더 넓은 범위인 학생들이 좀 더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미래 전자소자, 지금 저희가 사용하고 있는 휴대폰이나 아니면 노트북들이 어떻게 발전되고 있는지 이런 걸 짧게 말씀드리고 그 다음 뇌에다가 집적할 수 있는 새로운 소자, 즉 바이오 일렉트로닉스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이걸 말씀드리기 전에 제가 연구하고 있는 분야는 다소 어렵지만 반도체를 이용해서 바이오 전자소자를 만들고, 이 바이오 전자소자는 예를 들면 이런 장애를 갖고 계신다든지 이런 분들을 좀 보조할 수 있는 전자소자를 연구하고 있습니다. 이제 예를 들면 저희가 여러 가지 감각기관이 있죠. 이렇게 뭐 비주얼, 즉 눈, 그 다음 오디토리라고 하는 귀 등에 만약에 문제가 생기면 이런 것들을 보조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전자소자를 만들어서 몸 안에다가 집어넣고 이를 대체할 수 있는 연구들을 지속적으로 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드릴 주제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미래 전자소자가 어떻게 발전되고 있는지 말씀드리고, 그 중에 일부인 예 중에 입을 수 있는 전자소자, 그리고 플렉서블 전자소자, 그리고 몸 안에 집적할 수 있는 전자소자, 그 중에서도 이제 뇌에다가 집적할 수 있는 소자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전자소자는 1940년도에 ENIAC이라고 하는 컴퓨터가 만들어지면서 시작이 됐습니다. 당시는 굉장히 큰, 거의 건물 빌딩 한 채 정도 수준의 전자소자였습니다만 1960년대 중반 이후부터는 이러한 전자소자들이 굉장히 집적화되고 작아지면서 지금과 같은 형태의 소자들로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그 중에 한 예가 이제 노트북, 뭐 터치패드 뭐 이런 정도 수준인데, 이런 디바이스들이 조금 더 작아져서 지금 저희가 몸에 걸칠 수 있는 웨어러블 컴퓨터까지 발전이 되고 있습니다. 사실 이런 컨셉들은 굉장히 오래전부터 이야기가 되었습니다. 왼쪽에 보이는 그림이 당시 이제 컨셉만 발표됐었는데, 이제 여자분이 샤워를 하고 나와서 이 러그라고 하죠. 러그 위에 올라가면 몸무게를 측정하는 것 대신에 그 섬유 위에 올라가게 되면 몸무게가 어떻고 체지방이 어떤지, 그리고 이런 것들을 직접적으로 계속 알 수 있는 이런 것들이 나중에 나올 것이다 라고 이야기가 됐었고, 지금 현재는 이 컨셉들이 이미 실현화돼서 항상 상시적으로 몸 안에 있는 정보들, 예를 들면 이제 뭐 혈압이라든지 글루코스, 즉 혈당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할 수 있는 기술들로 발전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발전 방향은 예전에는 이렇게 큰 빌딩 정도 수준의 ENIAC이라고 하는 컴퓨터에서 시작을 해서 노트북 등과 같은 포터블 디바이스, 즉 들고 다닐 수 있는 형태에서 지금은 액세서리 형태, 시계 혹은 목걸이, 반지 등의 액세서리 형태로 만들어지고 있고요. 그 다음 이런 소자들이 옷으로 들어와서 직물 형태의 디바이스,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저희가 착용할 수 있는, 그리고 표시가 나지 않는 신체 부착형 전자피부와 같은 형태로 만들어지고, 이 친구들이 좀 더 작아지게 되면 몸 안으로 들어와서 궁극적으로는 사람이 갖고 있는 능력보다 훨씬 더 크게 할 수 있는 그런 디바이스들을 보조할 수 있는 디바이스들로 발전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래의 전자소자의 방향은 지금과 같은 액세서리 형태에서 그 다음 몸 안으로 혹은 아니면 피부 위로 인테그레이션, 집적할 수 있는 형태로 발전하고 있습니다. 이런 시장은
당시 얼마 전에 구글 글래스라고 하는 착용할 수 있는 전자소자, 그리고 저희가 사용하고 있죠. 갤럭시 기어라고 하는 손목 시계 형태부터 해서 좀 더 작아지고 조금 더 다기능화되고 있는 시장들로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당시 구글 글래스가 나오고 나서 이러한 소자들을 찾고자 하는 구글링, 즉 구글 인터넷에 찾고자 하는 그 구글 검색량이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셈이고, 우리나라는 반도체 시장이 워낙 잘 발전되어 있기 때문에 향후에는 새로운 먹거리로서 집중을 받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가지 예를 들자면 이 구글 글래스는 지금과 같은 형태로 착용을 하게 되고요. 여기서는 가느다란 배터리 형태와 터치패드가 이렇게 옆에 달려 있고, 휴대폰과 연동돼서 작은 프로젝션 TV에서 저희가 원하는 정보들을 얻게 됩니다. 물론 커뮤니케이션 할 때는 즉 이 컴퓨터와 이제 대화하는 저희는 사람과 머신과의 인터페이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여기서는 말을 사용할 수도 있고, 그 다음 간단한 이제 입력어를 통해서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원하는 정보들을 안경으로부터 얻을 수 있는 이러한 시대들이 오고 있고요. 그 다음 섬유에 집적할 수 있는 전자소자들은 지금처럼 이런 연예인들이 반짝이 옷을 입고 있죠. 이런 반짝이 옷이 아니라 지금과 같은 이런 옷의 라이트닝, 옷 자체가 이렇게 발광을 하게 되는 그런 드레스. 지금 상용화되어 있는 소재들로 보자면 이런 옷들도 만들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여기에서는 이제 당연히 이런 천 위에서 기존에 만들어져 있던 이런 통신칩이라든지 배터리라든지 이런 어떻게 보면 딱딱한 소재들을 잘 집적화 올려두어야 되는 문제점이 있는데요. 지금처럼 섬유 자체가 정기적인 전기가 흐를 수 있는, 전류가 흐를 수 있는 형태로 만들어지게 함으로써 지금처럼 이렇게 구리 와이어, 구리 전선이 아닌 섬유 자체가 전선 역할을 해서 아까와 같은 입을 수 있는 전자소자를 만들어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면 예를 들면 이제 운동을 하게 되는 운동 선수들도 상시 이런 전자소자들 혹은 컴퓨터를 센서들을 다 착용할 수도 있고 모든 데이터들을 다 얻어낼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호흡을 얼마나 자주 하는지, 심장 박동은 얼마나 자주 하는지, 그리고 양쪽 근육에 어느 정도의 힘이 걸리는지 이런 효율적으로 운동할 수 있는, 입을 수 있는 전자소자로 발전이 가능하고요. 그리고 여기에서는 이제 상용화, 미국에서 벤처에서 상용화되고 있는 하나의 예입니다. 운동할 때 쓰는 운동의 보조 도구로서 좌우측에 어느 정도의 힘이 걸리는지, 그리고 땀이 얼마나 배출되고 있는지, 그래서 땀이 배출되는 정보를 활용을 해서 탈수 현상, 즉 물이 얼마나 몸 안에 부족한지 등등도 확인할 수 있는 전자소자로 발전을 하고 있습니다. 당시 한 10년 전에 이러한 것들이 처음에 이제 기술이 나오고 나서 저희가 여러 가지 연구들을 지속적으로 해오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섬유 위에, 이불 위에 파란색 빛이 나오는 이런 소자들을 만들게 되면 어린아이들은 황달이 있으면은 이렇게 우리나라에서는 황달이라고 하는 것들이 그렇게 크게 중요하지 않지만 미국에서는 꽤 중요하다고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파란색 불빛을 비추는 것만으로도, 약이 아니라 비추는 것만으로도 황달을 치유할 수 있어서 이런 라이트닝 블랭킷을 만들기도 하고, 그 다음 그 혈압을 측정할 수 있는 양말이라든지, 아래쪽에 있는 이 그 헬멧은 어떤 거냐면 미국의 미식 축구 선수들이 운동을 굉장히 과격하게 합니다. 그래서 은퇴 후에 뇌에 손상을 입어서 문제가 되고 있긴 한데, 여기에서 있는 충격량을 외부에서 볼 수 있는 이런 헬멧들도 만들어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컴퓨터들이 지금처럼 섬유에 직접 됨으로 해서 입을 수 있는 전자소자로 발전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컴퓨터, 또 다른 전자소자의 예는 휠 수 있는 전자소자입니다. 2018년도에 CES라고 하는 전자 소자들을 발표하는 라스베가스에서 매년 열리게 되는데요. 여기서 발표한 우리나라 대표 기업 중에 하나인 LG전자에서 어떤 것을 발표했냐면 지금처럼 지금은 보이지 않죠. 보이지 않지만 이렇게 원하는 버튼을 누르게 되면 여기 있는 박스에부터 디스플레이들이 이렇게 나오게 되는 롤러블 형태의 디스플레이가 나왔습니다. 이렇게 되는 롤러블 디스플레이는 기존에 만들어져 있던 저희가 아는 이런 LCD 모니터와는 새로운 소재들로 만들어져야 되고요. 지금은 아마 여러 대중들도 잘 알고 계실 겁니다. OLED라고 하는 올게닉 소재를 이용해서 플렉서블하게 만들 수 있는 전자소자를 디스플레이를 만들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하나의 키는 이렇게 보시면 옆면이 보일 수가 있는데요. 잠시만요. 이렇게 디스플레이가 올라오는 동영상이 있는데 이 뒷면이 굉장히 얇거든요. 굉장히 얇기 때문에 이게 휠 수 있는 전자소자인 거고, 저희가 이런 이유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예를 들면 저희가 나무는 딱딱하죠. 그리고 얘는 휘지 않습니다. 나무 자체는 휘지 않습니다만 나무를 굉장히 얇게 만들면 어떻게 되죠? 종이가 됩니다. 종이는 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두께를 훨씬 더 줄이게 되면은 휠 수 있는 전자소자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걸 뭐 수식으로 표현을 해보자면 휠 수 있는 정도는 두께에 대한 여기 두께가 나오죠. thickness라고 하는 H 값에 의해서 판단이 되고, 그렇기 때문에 두께를 낮추게 되면은 훨씬 더 휠 수 있는 그런 기판으로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좀 더 어렵겠지만 그 두께를 더 낮춘다라고 하는 컨셉의 예로 보자면, 일반적으로 저희가 휘지 않은 노트북 등에 들어가는 실리콘 머티리얼들은 굉장히 딱딱합니다. 굉장히 딱딱함에도 불구하고 나노미터 두께 정도 수준의 얇게 만들게 되면 보시는 바와 같이 이렇게 휘게 되는, 그리고 동그랗게 말 수도 있는 전자소자를 만들 수가 있기 때문에 좀 더 얇은 전자소자를 만들게 되면 좀 더 휠 수 있는 전자소자로 만들 수 있다라고 개념을 기억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저희가 만들 수 없었던 카메라도 이 보일 수 있는 그 앵글이라고 하죠. 훨씬 더 넓게 가져갈 수 있는 플렉서블 디바이스로 만들 수 있고, 지금처럼 이렇게 플렉서블 휠 수 있는 디스플레이도 구현할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휘게 되는 전자소자들과 아까 말씀드린 이런 차세대 바이오 일렉트로닉스와 어떻게 결합시킬 수 있냐. 훨씬 더 휘게 되면 피부와 같은 이런 피부도 역시 이렇게 잡아당길 수도 있고 이렇게 움직이게 할 수도 있는 형태를 가지고 있습니다. 팔꿈치 등으로 보자면요. 그래서 조금 더 얇게 만들면 지금처럼 이렇게 피부에 집적할 수 있는 전자소자를 만들 수가 있고, 한 가지의 예를 보자면 이렇게 통신칩을 갖고 있는 굉장히 얇은 전자소자를 저희가 만들 수가 있고요. 이렇게 만들어진 전자소자는 피부에 간단히 타투와 같은 형태로, 문신과 같은 전자문신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전자문신과 같은 형태로 이렇게 피부에 부착해서 필요한 정보들을 얻어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전자소자들은 항상 외부와 커뮤니케이션, 즉 외부 통신과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원하는 정보들을 얻어낼 수 있고, 이 데이터들을 축적할 수 있기 때문에 나중에 만성적인 질환을 가진 환자들의 몸 상태를 계속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전자소자로 사용하게 됩니다. 그리고 일본에서는 훨씬 더 얇은 전자소자가 동경대학교에 있는 타카오 소메야라고 하는 교수님으로부터 만들어졌는데요. 여기서는 깃털과 같다고 해서 imperceptible electronics라고 이야기합니다. 깃털보다 훨씬 더 가벼워서
건물에서 떨어뜨리더라도 깃털보다 더 천천히 떨어지죠. 그래서 보시는 바와 같이 이렇게 만들어진 전자소자를 저희가 피부에 붙이거나 아니면 몸 안에 집적할 수 있는 전자소자로 구현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여러 가지의 전자소자들 중에 이제 바이오 전자소자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그 바이오 전자소자는 이미 예전부터 나와 있습니다. 지금처럼 이 소자는 어떤 거냐면 심장이 이렇게 규칙적으로 뛰고 있죠. 심장이 규칙적으로 뜁니다만 문제가 있을 경우에는 부정맥이라고 하는 이렇게 규칙적으로 혹은 리드미컬하게 이렇게 뛰는 것이 아니라 굉장히 랜덤하게 이렇게 뛰게 되는데요. 이렇게 되면 심장 마비를 일으켜서 갑자기 이렇게 돌아가시는 문제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규칙적이게 뛰게 하기 위해서 하는 페이스메이커라고 하는 전자소자가 이렇게 있고요. 여기선 배터리가 일부 차지하고 있고 심장을 뛰게 하게끔 만들어주기 위해서 일정 간격으로 전기 자극을 해주는 전자소자입니다. 하지만 이게 굉장히 크고 딱딱하기 때문에 몸 안에 집어넣었을 때 지금과 같은 이런 문제점들이 생기고 있습니다. 그리고 뇌에도 집적할 수 있는 전자소자들이 있습니다. 요거를 Deep Brain Stimulation이라고 해서 뇌를 자극할 수 있는 전자소자고 뇌 안에 이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요 끝에 있는 요 부분에 문제가 생긴 환자인 거고 요 부분을 자극할 수 있는 2개의 소자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이제 예를 들면 여기에 타깃이 되는 환자들은 파킨슨병 이 대표적인 건데요. 파킨슨병이 일단 발생하고 나면은 뇌 노화에 의해서 만들어지고 있지만 파킨슨병이 뭐 40대도 나오고 있습니다. 만들어지게 되면 일반적인 운전이나 일반적인 학습을 거의 할 수 없는, 그리고 1m 정도 걸어가는데 약 1시간 정도 걸어가게 되거든요. 운동 능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소자를 이용하게 되면 일상생활을 아무 문제 없이 지속적으로 할 수 있기 때문에 위험을 무릅쓰고라도 뇌에다가 이런 전자소자를 집적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뭐 향후 앞으로 이렇게 고령화됨으로 해서 암이나 아니면 몸 안에 있는 인터널 바디 안에 있는 장기들은 장기에 관련되어 있는 질병들은 어느 정도 이렇게 치유할 수 있는 기능들이 많이 만들어졌지만 아직은 뇌 노화에 대한 질환들은 연구가 많이 되지 못했습니다. 아직 미지의 영역이기 때문에 그러기도 하고요. 그래서 관련되어 있는 연구를 저희는 10여 년부터 액티브하게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가지 예를 보자면 지금 여기 있는 이 오른쪽에 보이시는 이분은 즉 척추에 이제 문제가 생겨서 말을 제외한, 말씀을 하시는 걸 제외한 나머지 하반신을 거의 못 쓰는, 상반신도 역시 못 쓰는 환자입니다. 근데 뇌에 집적할 수 있는 전자소자, 이분이 뭐를 원하시는지를 전자소자와 이렇게 커뮤니케이션 하게 되면 이분은 로봇팔을 이용해서 콜라를 마신다든지 아니면 햄버거를 먹는다든지 이런 단순한 일들을 할 수 있게 됩니다. 하지만 이렇게 보시면 아까와 같은 저희 뇌는 심장 박동이 뛰는 것부터 해서 운동을 하고자 하는 능력부터 해서 굉장히 많은 기능들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뭐를 원하는 건지, 그리고 뭐 왼팔을 움직이게 하는 건지 오른팔을 움직이게 하는 건지 손을 굽히고자 하는 건지 이런 것들을 변별할 수 있는 소자들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조금 더 기능이 더 나아지는 형태로 만들어지게 되고 복잡 다양한 형태로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 동영상 마지막에는 이분이 그 콜라를 이렇게 드시고 굉장히 좋아하는 영상이 있습니다만 찾아보시면 뇌에다가 이렇게 집적할 수 있는 전자소자들이 있어서 원하는 형태로 로봇팔을 움직이게 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어떤 연구가 있었냐면 미국에 있는 연구자와 그리고 브라질에 있는 연구자와 뇌를 서로 이렇게 연결을 시켜서 브레인 링크를 만들어서 이분이 어떤 생각을 했는지를 알 수 있게 하는 그런 연구들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련되어 있는 연구를 조금 이따가 좀 더 깊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뇌가 아니라 다른 쪽에서도 역시 이런 소자들을 집적을 할 수 있는데요. 만약에 이제 귀가 안 들리는 분들이라면 어렸을 때부터 귀가 안 들리기 시작하면 청각을 잃어버리게 되면 말을 어떻게 하는지를 모르기 때문에 언어를 쓸 수가 없게 됩니다. 그래서 굉장히 어렸을 때부터 이거를 판단을 하고 진단을 하고 치유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요. 그래서 여기에서는 이제 스피커를 달고 그 다음에 귀 안에 있는 그 달팽이관이라고 하죠. 여기를 이제 정기적으로 자극해서 외부로부터 들리는 그 소리를 전달해주는 인공 와우도 역시 만들어지고 있고요. 그 다음에 소프트 렌즈에 여러 가지 센서들이 인테그레이션 돼서 눈 안에 있는 안 앞을 측정할 수 있는 센서, 그리고 눈물에 있는 그 혈당량을 측정할 수 있는 센서들도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이제 아까 말씀드렸지만 뇌에 관련해서는 굉장히 뇌가 갖고 있는 기능들이 많습니다. 영화에서 여기에서는 엘라시움이라고 하는 영화에서 나온 이야기인데요. 이렇게 여기는 USB처럼 이렇게 만들어져 있고 뇌에 있는 이분이 기억했던 내용들을 USB 칩처럼 이렇게 뽑아낼 수 있는 전자수자를 만들어서 영화화 시킨 적이 있습니다. 아직은 저희가 만든 이런 브레인 칩들은 이 정도의 형태를 못 가지긴 하지만 지속적으로 연구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렇게 몸 안에 집적할 수 있는 전자수자들은 그러면 영원히 우리가 몸 안에 가지고 있어야 되냐? 또 다른 분들은 어떤 연구를 하시냐면 몸 안에 집적할 수 있는 전자수자들이 몸 안에 이렇게 10년 하고 혹은 아니면 5년 혹은 아니면 30년 이렇게 잘 작동하다가 원하는 시간이 되면 이렇게 몸 안으로 흡수될 수 있는, 즉 우리가 몸 안에 가지고 있는 소재들을 이용해서 전자수자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지금처럼 이렇게 물에 닿거나 아니면 어떤 특정 효소에 닿게 되면은 몸 안으로 흡수될 수 있는, 그리고 녹아 없어질 수 있는 전자수자들을 저희가 그런 소재들을 이용해서 전자수자를 만들게 되고, 그렇게 되면 시간이 지나면 몸 안으로 흡수될 수 있는 수자도 만들어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컴퓨터나 이런 것들은 나중에 다 쓰고 나면 그냥 쓰레기가 되죠. 근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사람이 먹을 수 있는 소재들로 만들게 되면 나중에 지나면 비나 아니면 곰팡이 등에 의해서 흡수될 수 있는, 혹은 아니면 사람이 이렇게 먹을 수 있는, 동물들이 먹을 수 있는 이런 전자수자들도 역시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지금 현재는 이렇게 굉장히 딱딱하고 굉장히 리지드하고 리지드하다는 소리가 이렇게 휘지도 않고 딱딱한 거죠. 딱딱한 전자수자들로 저희가 전부 다 가지고 있긴 하지만 나중에 형태는 조금 더 작아가지고 조금 더 유연해지는 생체 친화적인 전자수자들이 나오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고, 관련돼 있는 연구들을 저희 연구자들이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이제 문제점들은 몸 안에서 이렇게 집어넣어야 되기 때문에 생체 친화적이어야 되고요. 그리고 전자수자가 작동할 때 열들이 나올 수 있는데 이 열들을 어떻게 줄일 것인지, 그리고 어떻게 무선으로 잘 작동을 시킬지에 대한 이슈들이 있긴 합니다만 계속적으로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네, 조금 서론이 길었는데 원래의 주제인 뇌 안에 집적할 수 있는 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크게는 두 가지가 있고요. 한 가지는 뇌를 찔러 넣는 이런 전자수자, 뇌 안에다 찔러 넣는 이런 전자수자에 대해서 먼저 말씀드리고, 일반적인 사람한테도 그러면 이런 것들을 쓸 수 있냐? 당장은 이제 못 씁니다만 이런 것들이 어떻게 쓸 수 있는지에 대한 예를 말씀드릴까 합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이런 찔러 넣는 전자수자가 왜 필요하냐라고 말씀드리면 뇌는 저희가 굉장히 중요한 부위지요. 그래서 이런 바이오 전자수자를 뇌 안에다가 이렇게 넣을 때도 역시 주변 세포들이 손상을 입지 않도록 하는 방법들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바늘과 같은 형태의 전자수자를 저희가 만들고요. 요게 아까 말씀드린 일반적으로 만들어져 있는 바이오 전자수자입니다만 훨씬 더 작아지고 훨씬 더 이렇게 길게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외부에서부터 원하는 깊이로 이렇게 찔러 넣을 수 있습니다.
여기 가지고 있는 이런 방법들이 가지고 있는 장점은 이렇게 수술할 때 굉장히 적은 부위를 이렇게 오픈하면 되기 때문에 이렇게 상처가 적고요. 그리고 깊은 원하는 영역까지 이렇게 전달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여러 가지 전자수자들을 이렇게 찔러 넣을 수 있는 바늘과 같은 형태로 만들고 있고, 지금 현재는 뇌뿐만 아니라 귀, 그리고 몸 안에 있는 호르몬을 배출하는 부신, 그리고 척추 등의 여러 가지로 집적할 수 있는 방법, 그게 필요한 소자들을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연구하고 있는 부분들은 새로운 소재, 그리고 새로운 전자수자를 만들고, 그리고 새로운 방법으로, 그리고 얼마나 저희가 몸이 갖고 있는 이런 조직들은 굉장히 소프트합니다. 이런 소프트한 세포들과 잘 융화될 수 있는 소프트한 전자수자를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저희가 그 반도체라고 그러면 굉장히 딱딱한 소재입니다. 이런 마이크로칩을 지금과 같은 이런 형태로 만들고, 이렇게 만들고 나면 다른 어떠한 기판에서도 이런 트랜지스터들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안경에다가 붙일 수도 있고, 종이에다가 붙일 수도 있고, 유리 등과 같은 이런 제한된 영역에도 붙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가능했던 거는 어떻게 보면 저희가 갖고 있는 이송 장비로 구축을 할 수가 있는데요. 삼성이나 LG에서, 삼성이나 아니면 하이닉스에서 이렇게 만들어진 딱딱한 반도체를 지금과 같은 이런 형태로 원하는 소자들을 들어서, 그리고 원하는 천이든 원하는 기판에다가 이렇게 옮길 수 있는, 요거를 이제 트랜스퍼 프린팅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이송할 수 있는, 전사하는 방법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원하는 전자소자를 들고, 그 다음에 원하는 부분에 이렇게 붙이는 공정을 함으로 해서 플렉서블하거나 아니면 웨어러블 할 수 있는 전자수자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여기에서는 이제 종이인데요. 여러 가지 종이가 이렇게 굉장히 넓은 영역에 펼쳐져 있기 때문에 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플렉서블하게 만들 수 있는 전자수자입니다. 요거는 똑같은 형태의 이제 불이 이렇게 라이트닝, 즉 마이크로 LED라고 해서, LED는 원래 반도체 소재로 만들어지게 됩니다. 반도체 소재로 만들어지게 되기 때문에 굉장히 딱딱합니다만, 아까와 같은 형태로 만들게 되면은 마이크로 칩들이 이렇게 불이 켜지게 되는, 라이트닝이 되는 소자를 만들 수가 있고, 저희 실험실에서는 지금 자동차 이렇게 등 뒤에 브레이크를 밟으면 불이 이렇게 켜지게 되죠. 이 소재보다 거의 그 10,000배 정도 훨씬 더 작은 전자수자를 만들어서 바이오에 응용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만들어진 전자수자는 요 세포 하나가 사람의 세포거든요. 세포만큼이나 작은 전자수자를 만들어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어려우니까 건너뛰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여러 가지 전자수자, 예를 들면 트랜지스터, 예를 들면 카메라에서 쓰이는 포토다이오드라고 저희는 이야기를 하는데, 카메라에서 빛을 센싱할 수 있는 전자수자, 그리고 온도를 측정할 수 있는 온도 측정 전자수자를 지금과 같은 이런 바늘 형태의 팁에다가 저희가 집어넣고요. 그걸 동물의 뇌에다가 집어넣었습니다. 여기에서 저희가 동물 뇌에다가 집어넣었을 때 그 목적은 어떤 부분이냐면, 아까 파킨슨 병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렸죠. 파킨슨 병이 도파민이 부족해서 생기는 질환인데요. 이 도파민이 나오게끔 여기 있는 전자소자로 조절을 해줄 수 있습니다. 저희는 뭐 사람한테는 이제 못하니까 동물을 통해서 진행을 했고요. 전체적인 개념은 다음과 같습니다. 저희가 뇌가 사람의 움직임을 이렇게 모든 것을 조절을 하게 되는데, 중간에 이렇게 신경이 있습니다. 척추신경도 있고 뇌도 있고요. 여기 있는 신경을 저희 반도체에 반응하게끔 이렇게 처리를 하게 해주면
반도체를 통해서 저희가 여기 있는 이런 심장 박동이나 아니면 모든 것들, 호르몬이 나오게 하는 것들을 다 조절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는 이제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뇌에서부터 나오는 시그널이 없더라도 저희가 조절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여기 있는 이 실험들은 어떤 거냐면 우리가 배가 고파진다고 하는 느낌을 신경을 통해서 이렇게 느끼게 되면은 밥을 먹죠. 근데 이 동물은 여기 빛을 가하게 되면은 배가 고프지 않다라고 착각을 하도록끔 이제 만들어 처리되어 있는 쥐입니다. 그래서 불이 켜지면은 지금은 이제 배가 부르다는 걸 이 친구가 알고 밥을 안 먹게 되는데 불이 켜지면은 다시 밥을 먹게 됩니다. 왜냐하면 배가 고프다는 걸 느끼기 때문에요. 이런 것과 같이 저희가 호르몬이나 아니면 행동들이나 이런 것들을 전부 다 반도체로 조절할 수가 있고 뇌를 자극을 통해서 모든 것들을 해결할 수 있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여기에서는 뭐 다이어트가 되게끔 하는 전자수자면 더 좋을 텐데 반대로 이제 더 먹게끔 하는 전자수자의 example이긴 합니다. 그래서 간단한 예를 이렇게 말씀드리면 이런 방이 있고요. 방에 이제 왼쪽으로 들어가면은 도파민이 나오게끔 느꼈습니다. 이 도파민은 아시겠지만 마약을 하면 나오는 호르몬의 일부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왼편으로 들어가면 도파민이 나오게끔 처리를 했기 때문에 이 쥐는 도파민이 나오는 영역에 오래 머무르는 걸 확인을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여기에서는 이런 챔버 안에서 동물들이 이렇게 막 움직이게 되는데 벽지가 세로 벽지, 가로 벽지 이렇게 벽지가 없는 게 있는데 여기에서의 특정 부분에만 이렇게 그 센서가 달려 있어서 여기를 코를 이렇게 갖다 대면은 도파민이 나오게끔 저희가 시스템을 만들었거든요. 그랬더니 이 친구는 도파민이 나오는 이 센서만 계속 이렇게 터치를 해서 그쪽 부분에만 오래 머물러 있는 것을 확인을 했습니다. 보시면 이게 쥐가 이렇게 움직이다가 이렇게 터치를 하는 것을 확인을 보실 수가 있는데요. 그래서 오래 머물러 있는 걸 확인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예는 어떤 거냐면 원래 쥐는 어둡고 좁은 부분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그래서 어둡고 좁은 부분이 있고 밝고 이렇게 튀어진 부분이 이렇게 있으면 나오지를 못합니다. 왜냐하면 이제 외부로부터 노출되면은 잘 잡아먹힐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데 나오지를 못하는데 저희가 조절해주는 쥐는 훨씬 더 활동성이 더 강해져서 지금처럼 이렇게 튀어 있고 밝은 부분인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다니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뭐 이런 것들은 수능 끝나고 학생들이 이제 기분 좋다고 이렇게 뭐 친구들하고 어울려 노는 거와 비슷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반도체를 쓰기 때문에 여러 소자들도 한꺼번에, 여러 쥐들도 한꺼번에 이렇게 조절할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사회성이나 아니면 지금과 같은 뭐 이렇게 꼭 선이 연결돼야 되는 부분에서만 이렇게 처리를 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아서 조금 건너뛰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갖고 있는 반도체를 뇌 안에 집어넣어서 이렇게 행동을 조절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사람한테는 이런 것들을 어떻게 쓸 수 있냐에 대한 예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몸 안에서도 이렇게 그 뇌 안에서도 자극을 할 수 있지만 피부 밖, 뇌 근처에 이제 피부에서도 센싱을 할 수 있습니다. 이 친구가 어떤 생각을 했는지 알아낼 수 있는 뇌파 측정 기기가 있습니다. 지금처럼 이렇게 전극으로 만들어져 있고요. 이렇게 전극이 만들어져 있고 이 전극은 와이어리스로 커뮤니케이션 할 수 있는 이어보드와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이 친구가 생각하고 있는 부분들의 데이터를 저희가 얻어낼 수가 있고요. 지금처럼 굉장히 얇은 전자수자와 굉장히 두꺼운 전자수자가 지금처럼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만든 전자수자의 강점은 이렇게 움직인다든지 뭐 자동차를 탄다든지 했을 때에 피부에 부착되어 있기 때문에 이렇게 그 외부 노이즈에 덜 민감해서 원하는 데이터만 잘 얻어낼 수 있기 때문에 좀 더 실용성이 있고, 이렇게 되면 어떤 것을 활용할 수 있냐 보시면 저희가 예상하지 못했던 환경, 요거는 자율주행 자동차입니다. 자율주행 자동차라서 동영상 소리가 나가면 들리시겠지만 브레이크를 밟지 말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자동차의 센서가 고장났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밟지 마라라고 하지만 앞차와 이렇게 박는 거를 보여주고 있거든요. 이런 형태가 어떤 거냐면 저희가 예상했던, 즉 자동차가 서리라고 예상을 했지만 서지 않은, 즉 이렇게 저희가 예상하지 못했던 이벤트가 발생하게 되면, 어떤 상황이 오게 되면 이벤트 릴레이티드 포텐셜이라고 하는 조금 어렵긴 합니다만 사건 전이가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이걸 잘 저희가 데이터를 모아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자동차가 왼쪽으로 가게 할 수도 있고 오른쪽에 가기도 할 수 있는데, 자율주행이니까 이렇게 자동차가 마음대로 가겠지요. 근데 이 사람이 원하지 않은 방향으로 가게 되면 아까 말씀드린 사고 나는 거와 마찬가지로 내가 원했던 게 아니구나 라고 하면 이런 큰 뇌파를 만들어내게 되고요. 그러면 이 자동차는 이거는 드라이버가 원했던 게 아니기 때문에 다음에는 하지 말아야지. 그래서 자기 행위를 이렇게 어떻게 보면 레인포스, 강화할 수 있는 소자로 만들어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제가 한 테스트의 일부들은 지금처럼 일반적인 띠띠띠 자극을 뚜뚜 이런 자극을 하면 이런 자극들이 계속 반복되구나 라고 하는 걸 알다가 지금처럼 다른 신호가 나오게 되면 이런 뇌파가 나오게 되고요. 그 다음에 y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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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es 이런 신호를 계속 주다가 갑자기 no, 안 돼 라고 하는 신호가 나오면은 이런 뇌파가 나오게 됩니다. 이런 뇌파들을 모아서 저희가 데이터를 모아봤더니 굉장히 큰 뇌파를 얻어낼 수가 있었고, 이런 데이터를 모아서 저희가 어떤 걸 했냐면 자율주행 자동차에다가 적용을 했습니다. 이 자율주행 자동차는 여기에 이제 내거리가 있으면 서게끔 저희가 해뒀고요. 근데 일정 부분의 확률로 신호 위반을 하는 거죠. 스탑 사인에서 신호를 안 하게 되면 이런 큰 뇌파 신호를 얻어낼 수가 있습니다. 뇌파 신호를 얻게 되고, 요거를 잘 활용을 하게 되면 저희 학생인데, 저희 학생이 이걸 보다가 신호 위반을 하게 되면은 이 뇌파가 나오게 되죠. 뇌파가 나와서 자동차가 스톱할 수 있게끔 했습니다. 원래 메커니즘은 저희가 인지를 하고, 신호등을 보고 인지를 하고 브레이크를 밟는, 즉 운동을 통한 운동신경을 통해서 움직이게 되는데, 뇌파를 움직이게 되면은 훨씬 더 짧게, 제동거리를 더 짧게 가져갈 수도 있고요. 자동차를 멈추게끔 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밑에 있는 자율주행 자동차를 보시면, 자동차는 GPS, 즉 내비게이션으로 목적지를 이렇게 찍게 되면 자기 마음대로 갈 수 있죠. 근데 내가 원하는 길이 이렇게 있을 거란 말이에요. 왼쪽으로 가게끔 할 수도 있고, 오른쪽에 가게끔 할 수도 있고, 아니면 큰 도로로 가게끔 할 수도 있는데, 만약에 내가 원하지 않는 길로 가게 되면은 이런 뇌파가 나오게 되고, 이 뇌파들을 자동차가 데이터를 가지고 연산을 하게끔 만들어주면은 저희가 원하는, 이 자동차가 원하는, 즉 대상자가 원하는 이런 길로만 움직이게끔 할 수 있는 자율주행 기계들로 자율주행 자동차를 만들어낼 수가 있습니다. 즉 아까 첫 번째 말씀드린 부분은 뇌 안에다가 이렇게 집적할 수 있는 마이크로 전자칩인 거고요. 이거는 사람한테는 지금은 못 쓰고 있습니다. 향후에는 쓸 수 있겠습니다만. 그래서 두 번째 말씀드린 이런 테마들은 피부에서도 사람이 원하는 신호들을 잘 인식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에 대한 예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러한 연구들은 저희 실험실에 있는 대학원 학생들이 주도적으로 연구를 하고 있고요. 저희는 이 학생들을 잘 도와서 관련되어 있는 바이오 전자소자를 잘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는 연구재단에서 지원을 받은 연구들입니다. 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혹시 질문이나 코멘트가 있으시면 아래 보이시는 제 이메일 주소로 연락을 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